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방치했어요? 그럼 지방에 갔겠네. 그러면서 7살 아이 맞죠? 네, 혼자 있게 7살입니다. 한 거. 예. 아. 아이 엄마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다른 네? 지역으로 내연남을 만나러 가면서 아이를 며칠 동안 집에 혼자 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 엄마는 기초생활수급자였는데요. 한 달 기초생활수급비 100여만 원을 받는데 절반가량은 중국에 있는 다른 자녀들에게 보냈고요. 그리고 어린 딸을 경제적으로도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요. 내연남으로부터 몹쓸짓을 또 당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경찰에 따르면 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아이 엄마는 지난해 8월 말쯤 내연남이 딸을 성추행했다며 직접 경찰에 몹쓸 사람이네. 신고했습니다. 네. 진짜. 하지만 정작 참고인 조사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고요. 약 한 달 만인 9월쯤에 딸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주변인이 네. 아이가 엄마의 내연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한다 하면서 또 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딸이 방치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지난해 12월 엄마가 딸을 홀로 두고 여행을 갔다는 내용의 방임 의심 신고가 주변인에 의해서 접수가 됐어요. 엄마가 아니라. 그 아이 엄마에 대한 경찰 수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엄마와 딸을 각각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달 엄마가 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아이 엄마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내연남과는 더는 교제하지 않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아이가 7살이었는데 아이 7살 아이를 혼자 집에 두게 하고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대했으니까 이거는 아동학대 맞는 거죠? 그렇죠. 뭐 당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죠. 네. 아동학대라는 것은 뭐 아이를 뭐 때리거나 그런 건 물론 아동학대에 해당하고요. 이 사건과 같이 아이를 혼자 방치하거나 더군다나 지금 아이가 여러 가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 경우에는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둔 거 역시 이제 방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학대한 엄마는 어떤 처벌을 받게 돼요? 일단 아이를 지금 이렇게 방임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럼 딸을 성추행한 내연남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받아야죠. 이거. 그럼요. 내연남도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아이가 7살이잖아요. 네. 근데 성인이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이렇게 강제추행한 경우보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벌금형과 징역형이 같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작년부터 벌금형이 삭제가 돼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벌금형은 선고받지 않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전자발찌나 친상정보 공개 이런 보안 처분이 부과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잖아요. 네. 이 엄마가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이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이제 문제죠. 아이의 거취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엄마가 실형을 받게 됐고 아이의 보호자가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이는 시설에 보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실형을 면하게 되고 친권을 유지하게 되면 이 아이가 엄마에게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친권을 박탈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이렇게 아이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어떤 학대 행위자들이 어떤 그 제재라든가 재발 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해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서 살게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